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들이 탄 배가 피랍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먼저 좀 네네.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3시 40분 서아프리카 베냉 공화국 코노투 항구 남쪽 약 60해리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어선 파노피 프론티어호를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쾌속선을 타고 습격했습니다. 이 괴한들은 어선에 올라서 30명의 선원 중에서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을 납치해서 나이지리아 해역 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현재까지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납치된 6명을 제외한 가나인 24명은 현재 파노티 프론티어호를 타고 가나로 귀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올해 코노투 앞바다에서 이처럼 공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7번째라고 합니다. 외교부는 현재로서는 납치 세력들의 신원 및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원들이 안전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이 70년 전에 우리 민족의 비극인 이 6.25 전쟁이 발발한 이 6.25 전쟁 발발 기념일인데요. 이 당시 참전국 중에 하나죠. 호주에서 굉장히 이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4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8명의 70년 전 얼굴 사진을 붙인 경전철이 도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연예인들의 얼굴이 붙은 네, 전철이라든지 버스는 많이 봤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얼굴들에는 17세에 입대해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안 크롬포드 예비역 해군 제독을 비롯해서 종군 간호사를 참여한 그레이스 버리, 또 호주 원주민 출신 병사인 스티브 도드, 또 20살 나이에 뛰어난 전투 지도력을 보인 브라이언 쿠퍼 등 참전 용사들의 얼굴과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주 시드니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원이 기획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시드니 경전철 캠페인 70년의 우정 잊지 않겠습니다는 앞으로 5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프리 뉴사우스웨일스주 보훈장관 대리는 기념사에서 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호주 군인 17,000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면서 이번 경전철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뿐만 아니라 사실 70년 전에 한국을 위해서 참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참전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이거는 저희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1950년 발발해서 1953년까지 계속된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는 총 22개 나라고요. 전투 파병국은 16개국, 의료 지원국은 6개국이었습니다. 이 전투 병력을 파병했던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그리스,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였고요. 네. 그리고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은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총 195만 7,733명이 참전을 했고 이 가운데 3만 7,902명이 전사, 10만 3,460명이 다쳤고 9,767명이 포로가 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 코만도라고 불리는 특수작전에 능했던 호주의 경우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참전을 결정한 나라인데요. 네. 파병 규모는 경항공모함 이 시드니함을 포함해서 해군 함정 13척, 육군 3개 대대, 공군 1개 전투 비행 대대 등 17,164명이 참전했습니다. 참전 기간 동안 1,58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339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22개 유엔 참전국의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죠. 그리고 현재 22개 참전국에서 각종 감사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뭐 역사 속의 전쟁이나 현재의 내전을 참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70년 전에 이렇게 내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 의회에서 한미 동맹 결의안이 발의가 됐죠. 네,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먼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양국 인사와 정부 간의 긴밀하고 계속된 유대를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70년을 지나면서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 왔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로 간주되는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정책에서 핵심 축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11일 미 상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도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마키 상원 의원과 베라 하원 의원은 지난 18일에 대통령이 임의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 강화 법안인 같이 갑시다 법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유사한 일이 지난 1월에 프랑스에도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이게 최근에 또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프랑스 일간지인 르몽드와 또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메디아파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배달 노동자인 세드리크 슈비아가 지난 1월 3일 이 경찰관에게 목이 짓눌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22초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숨이 막힌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네. 이 슈비아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 또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과 목격자가 촬영한 13개의 동영상 등을 분석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전했습니다. 좀 전해드리면 슈비아는 사건 당시에 스쿠터를 타고 이 에펠탑 근처의 케브랑이 박물관 앞을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번호판을 달고 주행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신 검문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슈비아가 항의하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그의 팔을 뒤로 비틀고 강제로 엎드리게 한 뒤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이 17일에서야 경찰관 4명을 입건하고 감찰 조사를 시작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숨이 막힌다고 한 슈비아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꾸준히 이 프랑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가혹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프랑스에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행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에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이 목누르기 제압 방식을 폐지하고 경찰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겠다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또 이 내무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경찰 노조가 내무부 결정은 경찰 무력화를 초래해서 공권력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자 또 오는 9월까지 폐지를 유예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도 벌어지고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이 네덜란드에서 한국인 10대 소년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에 참전해준 고마운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예.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16세 한국계 소년인 피해자 A씨가 지난 22일 당한 사건입니다. 친구들과 잔디밭에 앉아있던 A씨한테 네덜란드인 5명의 무리가 다가와서 뭘 봐, 이 코로나 걸린 암덩어리 중국이나. 이게 표현이 참,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대답을 하면서 항의를 하자 잠시 후 20명의 무리가 몰려와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무차별 폭행을 한 건데요. 이 사건 뒤에 이 A씨의 어머니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인종차별 사례를 고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 이 잭 프룻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에도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에는
폭행의 충격으로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또 분명히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삥 둘러 앉아 있었는데 그냥 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이 잭 프루 측은 이 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벌어진 또 다른 동양인 혐오 범죄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